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연예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연기연자, 익힐연자, 말씀연자 그래요. 여기서는 연기연자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재주의자, 사람인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 보니까요, 연예계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등을 총칭 그래요. 근데 연예가 또 뭐냐면요, 공중, 즉 많은 사람 앞에서 음악과 무용, 연극, 쇼, 만담 등을 공연하는 일, 그거를 연예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보니까요, 연예인, 엔터테이너라고 영어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민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가수, 무용, 배우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예쁜 배우가 이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 예쁘게 치장해서 이렇게 드라마에 나와서 촬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게 연예인이라고 하죠. 자, 연예인,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뿌리라는 한자 뿌리는 왜 한자 뿌리인지 여러분 이해를 못 가는 부분이 있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흙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나무만 보이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고 나무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뿌리까지 이렇게 캐가지고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확실하게 나무에 다 뿌리까지 다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하문을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일일이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런 의미로서 한자 뿌리 채널입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연기연자, 익힐연자, 말할연자 그렇죠. 여기 지금 4급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기연자로 썼으니까요. 연기가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뭐냐면은 구경꾼, 즉 많은 사람 앞에서 연극, 고개, 가무, 음곡 등의 재주를 나타내 보이는 일을 연기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 이제 여기서 지금 한자상 해석은 뭐냐면요. 여기에 물수예요.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범인자입니다. 범인. 이게 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랑이를 의미해요. 호랑이. 예, 그래요. 그래서 범인, 호랑이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재주와 끼를, 재능을 다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물술은 왜 물수를 써줬냐면요. 물은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액체를 전부 물로 썼어요. 그러니까 좀 뭐 기름이라든지 물은 물론이고 또 뭐 즙이라든지 뭘 따는 즙이 있죠. 즙을 내서 먹는다 그랬다. 그 즙.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뭐 피, 소변, 뭐 그 다음에 또 땀, 이런 것도 전부 물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땀을 의미합니다. 땀. 땀. 그러니까 땀은 두 가지가 있죠. 땀은 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땀이 나는 경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땀이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뭘 열심히 하냐면요.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여러분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랑이가 여러 가지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 짓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되려면 아주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표정을 열심히 배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표정만 배워요? 그때 당시에 즐거운 말이라든지 씩씩한 말이라든지 슬픈 말이라든지 뭐 여러 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즐겁게 느껴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슬프게 느껴지고 뭐 괴롭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표정과 말을, 그래서 말할 연자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익히니까 연습해서 자꾸 익혀야죠. 그래서 자꾸 여기서는 땀 흘려서 그 호랑이의 표정처럼, 호랑이의 다양한 표정처럼
땀 흘려서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다라는 뜻이 되고, 그 연습해가지고 배웠으면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연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에 좀 깊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한자뿌리 채널이니까 이걸 자세히 분석을 하면, 자, 이게 지금 물수예요. 물수.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자, 근데 물수는 왜 물수냐면요. 이 물이 길이 이게 큰 가운데로 이렇게 큰 수로가 있죠. 가운데 넓게 크게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수로만 있어요. 옆에 작은 수로가 또 있잖아요. 작은 수로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러죠. 여기서도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수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여기서도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물 흐름을, 방향 흐름을 나타내는 게 물수예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큰 수로가 지나가고 여기서 작은 수로가 들어가고 또 나가고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 이렇게도 표현하죠. 삼수변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삼수변. 또 물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범인자. 이거 범인자인데요. 범인. 범은 또 호랑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인. 그래요. 호랑이.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범은 호랑이를 뜻하는데, 이거는 범인 이렇게 3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위에가요. 맨 위에 범인자 맨 위에가 보면은 간머리예요. 간머리. 간머리는 왜 간머리냐면 이게 갓인데요. 갓 모양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갓 위에 뼈 조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뼈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끈이 있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뼈 조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갓끈, 이런 모양의 갓 모양을 나타내서 갓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붕 모양도 이렇게 생겨서 지붕 건물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간머리니까 여기서는 범인이니까 호랑이니까 호랑이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호랑이 머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랑이 머리가 있죠. 이렇게. 그 머리가 있으니까요. 호랑이 머리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양쪽 귀가 있죠. 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얼굴이 있어요. 호랑이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랑이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눈하고 코가 있죠. 그래서 눈과 코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귀하고 눈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의 가장 주 무기가 뭔가요? 강력한 무기. 입에서 있는 양쪽 큰 송곳니. 예, 그거 송곳니.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범인자입니다. 호랑이 인자죠. 여기 이제 이게 간머리니까 여기서는 호랑이 머리를 뜻하는가. 간머리가 이제 호랑이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눈과 코를 이렇게 있자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눈과 코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그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연결시킨 거고, 그 다음에 송곳니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송곳니가 무섭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얼굴 전체, 호랑이의 전체 얼굴 모양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범인자다. 그런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지금 호랑이가 다양한 표정을 짓다고 했는데요. 그게 왜 연기연자에는 다양한 그 재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한테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호랑이가 위험을 느꼈을 때 표정이 이렇습니다. 이 위험을 느낄 때는요, 위험을 느끼면서도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곳니를 약간 벌려서 놓고,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귀를 내려요. 양쪽 귀를 내립니다. 그때 위험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위협을 줄 때, 호랑이가 또 적에게 위협을 줄 때는 귀를 쫑긋하게 하고, 양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약간 벌립니다. 약간. 예, 그런 상태예요. 요거는 이제 위협을 줄 때, 위협을 느꼈을 때 이렇게 표정이 귀가 약간 다르죠. 입도 약간 이렇게 입은 벌려있는 상태고, 여기는 입이 약간 벌리는 상태고, 귀를 쫑긋한 상태고, 이런 표정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위협을 느낄 때, 위협을 줄 때, 상대방의 위협을 줄 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격할 때, 예, 공격할 때는 이제 자기 주 무기인 큰 이빨과 송곳질 이빨 벌려서 이렇게 이제 그 위협을 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할 때가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상대에게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약시름하게 뜨면서, 귀를 쫑긋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기 싸움 공격 태세, 공격 준비 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호랑이들은 다양한 이게 평범한 그 호랑이 얼굴 모양이고요. 또 이제 호랑이 또 이게 귀엽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짓듯이 연기자도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두렵고 뭐 하는 거, 짜증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그 표정 연기와 그래서 말도 그때마다 다 달라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득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연기다. 그래서 연기연자, 익힐연자, 말할연자,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물수를 쓰는 것은 열심히 그런 연습을 해야죠. 이렇게 표정이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서는 물수는 땀을 얘기하고 땀은 열심히 흘렸을 때 나는 그런 의미로 물수를 썼다. 거고, 범인자는 이렇게 다양한 그 표정을 상황에 따라 표정이 다르다. 그런 것을 표정을 배우는 것이다. 익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범인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무섭죠. 그러니까 무섭다. 무섭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색깔이 누렇죠. 누렇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맨 위에가 전역서예요. 전역서인데, 이 전역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범인자죠. 호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저녁이죠. 시점이 저녁이고요. 여기 앞에 호랑이 굴이 있어요. 이 굴이 있고 지금 호랑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여기가 저녁이 됐을 때, 저녁이니까요. 저녁이 됐을 때, 우리가 요 앞길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막 재밌게 지나간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돼요. 그 조심할 인자입니다. 조심할 인자예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섭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조심히 지나가는 것이죠. 무섭다. 그렇게 무섭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무섭다 그런 거예요. 호랑이인데 무섭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창과예요. 자, 창은 이렇게 사람은 전쟁 때 적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무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창인자입니다. 이거는. 창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누렇다라는 의미로 호랑이인데 호랑이 색깔 누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렇다. 요거는 실사자입니다. 실사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그 삼배옷 있죠. 우리가 삼배를 이렇게 짜면은 그 색깔이 삼배가 누렇잖아요. 그 실이 누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누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배 실인데 이 삼배 실이 누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배 실이 누러서 이게 이렇게 실타래는 이제 긴 실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를 길연자입니다. 그래서 길연. 예. 실이 누런 색깔인데 그게 길다. 삼배실이 그렇다. 그런 게 길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물입변입니다. 스물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열십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물입자입니다. 예, 그래서 열십자 두 개 합친 게 스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20을 얘기하는 거,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호랑이 누렇다 그런 뜻이 됩니다. 누렇다 그런 뜻이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벼가 있는데 벼가 누렇게 익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벼는 우리가
모를 심을 때 5월달 봄에 모를 심어가지고 여름에 한참 7, 8월 막 여름에 한참 자랐다가 9월, 10월 되면은 누렇게 익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벼가. 그래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누렇게 익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럴황자예요, 이게. 누럴황. 예,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정도 볼까요? 제주의 자. 자, 제주의 자는 4급에 있습니다. 제주라는 뜻이 국어사전을 보면요, 청기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 타고난 소질, 그런 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성의 해석은 뭐냐면요, 맨 위에가 초두변이에요. 초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흑토자가 2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8팔자가 있는데요. 8팔자는 그 어떤 뭐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나누다, 분해하다, 나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땅 속과 땅 위에 솟아올라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 여기에 땅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울쑥 올라왔으면 이것도 흙이니까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땅 경계 부분에서 나누어져 있는 경계 부분에서 8팔. 그러니까 나누어진 경계 부분에서 땅 속과 땅 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뚝 있게 산이 솟아오르는 그게 그런 모양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솟아오르다. 예, 그런 의미로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거요. 요 옆에 거는 알 환자입니다. 이게 알환. 그러니까 알처럼 생긴 거 조그마한 이게 점점점 어떤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예,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이를 운자예요. 이를 운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도착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냐면 하늘에 구름들이 조그맣게 막 있어요. 구름이 있는데 여기서 큰 구름이 옆에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람이 열이 불면은 구름들이 다 이쪽으로 움직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큰 구름에 합류합니다. 큰 구름에 합류하게 되면 이제 그 먹구름이 되고 거기에 쓰는 게 많이 모여서 물방울에 생겨서 중력이 떨어진 게 비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여기 큰 구름에 합류하게 여기에 도착했다,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 운자예요. 조그만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큰 구름에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를 운자, 거기에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게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게 구름 운자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름 운자입니다. 이게 구름운.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팔이 왜 나누어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예요. 예, 요거는 6급에 있습니다. 요거 맨 밑에가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8팔이고요. 8팔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칼로 어떤 물건을 여러 개로 나누어 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 지금 땅과 땅 속과 땅 위의 그 부분을 나누어져서 하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주의 자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여기 알 환자가 있겠죠. 알환은 씨앗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게 땅 속에 땅 속에 심으면은 땅 위로 이렇게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죠. 땅 위로. 땅 속과 땅 위의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니까요. 경계 부분에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땅 속의 씨앗이 땅 위로 이렇게 싹이 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두면을 써주는 게 바로 이런 그 풀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환자는 씨앗을 의미하고 이게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이 터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씨앗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씨앗에서 땅 속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예, 꽃이 필 때까지 그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땅 속에서 심어가지고 싹이 터서 이렇게 꽃이 필 때까지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점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주의 자예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조금 솟아오르다, 그런 의미의 한자를 이제 조금,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들어가는 한자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알환자죠. 알환. 그 다음에 이거는 솟아오르다 그랬죠.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불화변입니다. 불화.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지금 땅 속에서 이렇게 땅 위로 싹 솟아오르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씨앗입니다. 불씨앗. 알처럼 막 뾰족뾰족 조그만 것들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알환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씨앗알이 불티라고 하죠. 불티가 이렇게 확 솟아오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솟아오르면 여기가, 이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울 열자입니다. 더울 열자도 됩니다. 더울 열자. 5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여기 뜨겁죠. 그 근처에 가면 덥잖아요. 이런 게. 확 불이 막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죠. 솟아오르다. 그런 거고요. 이게 알환자입니다. 알환. 그 다음에 요거는 힘력자예요. 예, 힘력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지금 산이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산이 우리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이런 산이 아니고 이렇게 높게 그냥 이 계곡은 이게 좁고 산은 높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형 형태가 지형형이 이렇게 센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해갖고 막 높게 있는 그런, 산이 높게 있는 그 지형 형태를, 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게, 땅이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그런 힘있게 보이는 것이죠. 지세가 세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 완만한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형세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세세자. 예, 이건 사급에 있습니다. 형세라는 것은 바로 지형이 뾰족뾰족해가지고 이 산 모양 형태의 지형이 센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언덕부자죠. 언덕부. 그리고 요거는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언덕이 이렇게 싹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가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고 이게 산이 이렇게 푹 올라와 있으면은 밑에도 이렇게 산이, 예, 바다 밑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비록. 근데 이게 바다도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바다 위에 육지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땅이 이게 경계 부분, 여기도 흑토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계,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다 밑에 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바다 위에 땅하고 바다 밑에 땅하고 그 나누어지는 경계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래서 언덕을 이루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구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밑에 바다를 중심으로 밑에 땅하고 그 바다를 넘어서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그런 땅하고 합쳐서 만드는 게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언덕붙자니까요. 언덕처럼 올라온 거를 묻지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육자입니다. 문육. 예, 5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예, 사람 인자가 있는데요.
사람인자는 사람인자가 쓰이는 한자를 준비한 게 아니고, 예, 사람인자는 우리가 사람의 모든 역할과 기능, 모습, 그런 게 해당되는 것은 사람인자로 썼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인자를 어떻게 해서 사람인자냐면요. 앞발과 뒷발을 이렇게 걸어가 있는 그 옆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한자를 많은 한자를 넣어서 또 한자를 새롭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동과 기능을 사람인자로 썼어요. 그런데 사람인자는 또 사람 그 외에 사람 역할이 아닌 것도 한자 그 자체 사람인자 모양처럼 생긴 거를 또 사람인자로 썼어요. 그것만을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 여기는 지금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명태인데, 명태 살결이 그래요. 뭐 생선 살결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선 살결이 그래요. 생선 살결 보면 살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살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 모양, 살결 모양이 사람인자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자, 한자 그 사람인자 모양처럼 생긴 모양,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육자, 이게 한자는 두 개만 써도 많다. 그러니까 두 개만 딱 써줘서 이게 고기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월변을 같이 쓰는 거죠. 예,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자를 설명하기 전에 이자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도 사람인자가 들어갔죠. 근데 이게 사람인자가 아닙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인자 모양같이 생겼다는 그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예, 보리맥자는 우리가 지금 이게 보리인데요. 보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리도. 벼도 마찬가지잖아요. 벼도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는 거고, 보리도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180도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되는 그 보리가 이제 다 커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고개를 숙이면은 그 씨앗이 어떻게, 요게 지금 보리 씨앗인데요. 보리 씨앗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리 씨앗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엿자기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보리 씨앗이. 이게 보리 씨앗이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씨앗이 양쪽으로 열려서 이렇게 고개가 숙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람인자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리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는 칠복자입니다. 칠복자는 왜 칠복자냐면요. 또우자예요. 이게 또우자는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가 하면서 또 하고 일단 또우자인데 이게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회초리를 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막대기를 쥐고 때리다 치다 그래서 칠복자예요.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 뭐 어떤 스승이라든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종아리 들고 회초리를 때릴 때 그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여기서는 아프다로 해석이, 아프다라는 의미로 듭니다. 아프다. 그러니까 보리에는 왜 그러냐면요. 보리에는 막 이렇게 까끌하기가 있습니다. 까끌하기가. 보리에 씨앗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끌하기가 춤처럼 뾰족뾰족 올라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로부터요? 새나 벌레로부터 자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침같이 뾰족뾰족 나오는 걸 까끌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끌하기를 이렇게 손으로 타면은 콕 찔러서 아파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칠복자로 쓰는 이유는 아프다라는 개념으로서 까끌하기를 의미합니다. 까끌하기. 예, 그래요. 그런데 보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칠복자로 써주는 것이 보리맥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지금
보리가 지금 이게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 익으면은 고개가 이렇게 고개를, 원래는 보리가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이제 막 알이 차가지고 무거우면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여요. 그래갖고 익으면은 다 익으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숙일 때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씨알이, 알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여갖고 있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을 때, 요때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고개가 숙이면은 보리가 열매가 맺어가지고 고개가 뭐 고개 머리가 이렇게 숙이면은 그때 수확 시기가 다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에 이렇게 알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런 형태로 열매가 모양이 모이면은 이때 수확을 해야 된다.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해서 올레자입니다. 올레. 이건 7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까끌하기에 있는 모습, 까끌하기를, 이 칠복자를 까끌하기 의미로 쓰여가지고 칠복자가 들어가면 보리맥자고, 이 까끌하기가 안 들어갔을 때는 그 보리가 고개를 숙인 형태니까 이거는, 그렇죠. 보리가 이게 땅에서 뿌리가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180도로 돌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고개를 숙이면은 씨앗이 이런 식으로 이 열매, 고개를 숙일 때 씨앗이 이런 식으로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올레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많은 한자 여러분에게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